최근에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1200만 개가 소각됐다는 소식을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대체 왜 XRP 레저가 아니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됐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시장에 입점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다시 리플의 플랫폼으로 유입시키려는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전 세계 블록체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스테이블 코인 유니버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리플은 멀티체인 브릿지라는 무기를 들고 나왔다는 뜻이죠. 최근에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1200만 개가 소각됐다는 소식을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트랜잭션은 XRP 레저 분석 도구인 XRP 스캔을 통해 이렇게 직접 확인도 가능했는데요. 이게 그냥 코인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닌 건 다들 아실 테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 간에 이동하는 과정과 리플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드러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먼저 소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코인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소각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의미하냐면, 블록체인에서는 이걸 블랙홀 주소나 삭제된 주소 같은 것으로 전송하면서 코인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왜 공급량을 줄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총 3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경제의 기본 원리 중에 시장에 물건이 많이 풀릴수록 싸지고 없을수록 비싸진다는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지폐를 마구 찍어낸다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려요. 이건 코인도 똑같습니다. 너무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희소성이 사라지고 그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소각을 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리플이 총 1억 개만 있다고 쳐볼게요. 그 중에 나는 10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소각을 통해 7천만 개만 남게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1000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되겠죠.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즉 코인을 희귀하게 만들어서 보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은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실 거예요. 이 코인은 믿을만한지, 운영진이 너무 많은 물량을 갖고 있지는 않을지, 앞으로 이 코인이 쓸모가 있을지, 이런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프로젝트 팀이 보유 중인 일부 물량을 소각하면서 장기적 가치를 보고 있다는 암묵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죠. 최근 임범님이 만든 벅스코인도 소각할 때마다 공지를 했었는데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이면 희소성이 생기고, 희소성은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소각이 끝난 직후 똑같은 1200만 개의 RLUSD가 다시 발행됐는데 XRP 레저가 아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됐다는 겁니다. 대체 왜 XRP 레저가 아니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됐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직까진 이더리움을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 이더리움이 많이 무너지긴 했어도 전세계 디파이의 핵심이죠. 보시다시피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에서 사용 가능하죠. 즉 RLUSD의 활용성이 리플 레저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리플은 예전부터 모든 자산이 여러 블록체인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이번에 멀티체인 비전을 실제로 행동에 옮긴 첫걸음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다양한 체인에서 RLUSD를 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결국은 두 개의 블록체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동성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아준 건데, 옮기는 방법이 단순하진 않아요. 기존의 RLUSD는 리플 레저에서만 발행된 거라 XRP 네트워크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로 넘어가서 디파이 서비스나 NFT 결제 같은 걸 하려면 기존 XRP 네트워크에서 이 RLUSD를 소각하고 이더리움 쪽에서 소각한 수량만큼 새로 발행해야 합니다. 번거롭게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아주 현명한 확장 전략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는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시장에 입점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다시 리플의 플랫폼으로 유입시키려는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즉 바깥에서 성능으로 보여주고 증명해서 그 인원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전 세계 블록체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스테이블 코인 유니버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아까도 말했지만 리플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멀티체인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RLUSD가 대부분 XRP 레저에서만 유통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더리움에서도 RLUSD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리플이 RLUSD를 다양한 체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키우겠다는 의도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즉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 안에 가둬놓지 않겠다는 것이고, 더 많은 디앱, 더 많은 유동성 풀,
더 많은 사용처로 RLUSD를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처럼 가격이 고정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거래소나 결제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걸 체인 간에 쉽게 이동시킬 수 있게 되면 디파이 시장에선 더 많은 활용처가 생기고 크로스체인 결제 서비스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RLUSD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리플의 확장성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리플은 XRP라는 자체 코인을 중심으로 국경 없는 송금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RLUSD 움직임은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정조준하고 있다는 경고를 한 것과 같아요. 결국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 경쟁자이겠죠. 너네 긴장해라.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리플은 멀티체인 브릿지라는 무기를 들고 나왔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실 텐데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가격이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된 자산이기 때문이죠. 투기용보다는 결제, 송금, 담보, 유동성 공급 같은 금융도구로 쓰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RLUSD 소각과 재발행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리플이 직접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네트워크 간 확장을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더 많은 체인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선 리플이 정말 준비 많이 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시장의 가격이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향후 RLUSD가 USDT나 USDC처럼 다양한 DApp이나 거래소에서 활용될 수 있다면 XRP 자체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 위에 리플의 CBDC 사업, 기간 결제망 구축, 국경 없는 송금 시스템 같은 것들이 얹혀지게 될 거고요. 단기적인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선 주말 동안에는 기관들도 쉬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별다른 이슈가 없을 경우에 2.1달러에서 2.3달러 구간을 유지해 줄 것 같습니다. 현재 뚫어준 단기 하락 추세에 대해서 리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나와주긴 했지만 캔들 흐름을 봤을 때 수렴 형태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중요한 건 뚫어준 단기 하락 추세를 다시 뚫고 내려가면 아래로 더 빠졌다가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지켜줄 경우에는 단기간 최대로 위에 있는 장기 하락 추세까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단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는데 그게 이번 주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중요한 상승 추세가 하나 더 보입니다. 주말 동안에 이 구간이 뚫릴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내려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지켜줬을 때는 탄력적인 큰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이고 지켜주지 못하고 뚫렸을 땐 아래로 각각 2달러 그리고 1.9달러까지 내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어쨌든 큰 흐름은 우선 하락 추세를 뚫어줬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시 여기를 뚫고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번 RLUSD 소각 이슈를 단순히 코인을 없앴다는 뉴스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리플의 전략과 비전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멀티체인, 디파이, 유동성, 스테이블 코인, 이 모든 키워드가 연결되는 지점에 바로 RLUSD가 있고 그 움직임은 곧 XRP의 확장 가능성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걸음 앞을 먼저 본 사람만이 다음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힌트가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놓치면 아쉬운 중요한 흐름들 제가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다 더 나은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